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됐다고 이민당국이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회계연도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 2,580명이 추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어 2022, 2023 회계연도엔 전 연도보다 9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습니다. 1년 전 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 제약사들의 처방약 가격이 일제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 사노피, 다케다 등 주요 제약회사들이 이달 초 140개 이상 브랜드의 500개 이상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상되는 의약품 중 25% 이상이 화이자 약품입니다. 화이자는 124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인상률은 10%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인상률로 비난을 받자 10% 이하를 유지해온 제약업계의 관행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은 바이든 정부의 일부 고가약 가격 인하 압력과 인플레이션과 제조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텃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최근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에도 자원을 투입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을 공략하기 위해 뉴욕시 대형 경기장 시설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빌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우리가 승리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뉴욕타임스의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 위스콘신 한 곳을 빼고 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세한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연방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올해 9월 말 세수 감소, 연방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의 영향을 받아 33조 달러를 넘은 지 3개월 만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경제 안정 회복 지원을 위해 많은 돈을 빌렸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정부는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향후 수십 년간 국가안보,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주요 과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백악관과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결도 위험 요소라고 짚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여야 중앙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한국 시간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해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씨에게 당적 여부를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정당법을 근거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 명부를 조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기업구 조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알맹이 빠진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산업은행에서 400곳 이상의 채권단을 모아 자구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의 매각 여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미 매각한 태영인더스트리의 오너 일가 지분 1,549억 원을 포함해 3천억 원 이상의 사재 출연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오너 일가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의 자구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을 포기하더라도 주력 계열사인 SBS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차가운 날씨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8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